유니티에서 2D 이미지를 배치하고 애니메이션 제작하는 것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때 각각의 이미지들에 대해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면 나중에 애니메이션을 각각 따로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룹화를 시켜서 그 부모 객체에다가 애니메이션 지정을 해야 돼요. 제일 먼저 하이라키 탭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Create Empty 선택해서 빈 게임 오브젝트를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이름을 변경해서 그룹 1이라고 이름을 지정을 해볼게요. 이 그룹 안에 그림들이 존재할 수 있도록 그림을 잡아 끌어서 하이라키 탭에 올릴 때에는 그룹 1 안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합니다. 각자 그룹 1 안에 제대로 내려놓으면은 마치 폴더 안에 파일을 집어넣듯이 하위 객체로 소속되게 되죠. 왼쪽에 있는 세모 버튼 눌러서 열었다 닫았다 해보면은 제대로 그림들이 그룹 1 안에 소속이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D 화면에서 이미지를 배치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유니티는 3D 베이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지를 Z축 기준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C는 좌측 상단에 2D라고 되어 있는 활성화되어 있는 버튼을 해제시키면은 3D 형태로 화면을 볼 수가 있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상태로 W, S, A, D, Q, E 버튼을 이용을 해서 화면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카메라가 어느 방향을 촬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좀 더 카메라에 가까이 있어야 될 오브젝트들을 별도로 선택해서 카메라에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조절을 하고, 반대로 멀리 있어야 되는 오브젝트들은 뒤로 밀어주면 되겠습니다. 무브 툴을 사용을 해서 이동을 시켜주는데, 객체를 선택하고 나면 상하, 좌우, 그리고 앞, 뒤로 움직일 수 있는 각각의 화살표들이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각각의 객체들의 깊이를 조절해서 배치를 해주시고요. 스케일 툴이나 로테이트 툴을 이용을 해서 회전을 시키거나 크기를 조절하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오브젝트들이 다 배치되고 나면 그룹 1을 선택한 다음에 윈도우에 애니메이션 탭 안에 애니메이션 창을 열어줍니다. 처음 만들어져 있는 애니메이션 창은 이름 부분을 선택한 다음에 옆으로 끌어 놓으면 다른 창 옆에 붙거나 하게 되는데, 게임의 우측편에 두는 게 가장 작업하기가 수월해요. 2D 모드를 켜서 다시 2D 모드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애니메이션이 들어있지 않은 그룹 1을 선택한 다음에 애니메이션 창을 보면 그룹 1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시작하기 위해서 애니메이터와 애니메이션 클립을 만들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설명이 나와 있고요. 크리에이트를 눌러서 애니메이터와 애니메이션을 만드는데, 이름은 인트로라고 해서 등장하는 씬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저장 버튼 누르시면 인트로와 그리고 그룹 1이라는 애니메이터가 생성이 되었죠.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때에는 왼쪽 상단에 있는 녹화 버튼을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을 때 기록되도록 되어 있는데, 객체를 선택하고 위치 변화를 주면 해당 객체의 위치 변화가 키프레임이라고 하는 마른 목골 형태로 기록이 됩니다. 시간을 옮긴 다음에 형태 변환을 해주시고, 시간을 옮긴 다음에 형태 변환을 해주시면 재생 버튼을 눌러서 확인을 했을 때 각각의 위치에 맞는 키프레임에 의해서 그 사이들은 자동으로 그려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 외에 로테이션이나 스케일 변화 같은 것들도 녹화 중일 때 기록을 해두시면 마른 목골 형태로 기록이 추가가 됩니다. 기록을 만드는 도중에 애니메이션이 너무 빠르거나 느리다 라고 생각이 들면 밖에서부터 마우스를 눌러서 키프레임을 선택한 다음에 옆에 있는 핸들을 조절해서 전체적으로 속도를 빨리 하거나 느리게 하거나 할 수 있고요. 현재 보고 있는 화면에서 애니메이션을 좀 더 자세히 보거나 또는 여러 애니메이션을 한꺼번에 좁게 보기 위해서는 마우스 휠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스케일도 마찬가지로 스케일 툴을 선택한 상태에서 시간을 이동한 다음에 스케일을 조정하고 또 시간을 이동한 다음에 스케일을 조절하시면 마른 목골 형태의 키프레임이 추가되면서 반영이 되겠죠. 그 외에 애니메이션에 추가로 기록될 수 있는 내용은 알파라고 해서 투명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객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인스펙터 창 보시면은 스프라이트 렌더러라고 해서 그림을 그릴 때 쓰는 기능이 있는데 컬러에 보시면 안에 RGB 해서 그림의 톤을 조정을 하거나 맨 마지막에 보시면 A라고 표시되어 있는 알파 조절을 해서 완전히 투명하게 만들거나 불투명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녹화 중인 상태에서 시간을 이동하고 투명도를 조절하면 키프레임이 추가가 되고 애니메이션을 돌려보면 투명도도 키프레임에 포함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간략하게 인트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대략의 애니메이션을 만들었고요. 하나의 애니메이션을 더 추가해 보도록 합시다. 기존에 있던 그룹에 보시면 애니메이션 제작 작업을 했기 때문에 애니메이터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새로 추가가 됐을 텐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리무브 컴포넌트 해서 컴포넌트를 제거해 주시고 그룹을 다시 선택한 다음에 애니메이션 창을 보시면은 마치 맨 처음 상태처럼 애니메이터와 애니메이션이 없으니까 새로 만들라는 식으로 화면에 표시가 나옵니다. 크리에이트를 눌러서 다시 한번 애니메이션을 만드는데 이번에는 아우트로 라고 이름을 지어 볼게요. 마찬가지로 아우트로 애니메이션도 녹화 버튼을 누른 다음에 대략적인 움직임 같은 것들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이동하고 형태 변환을 시켜주면 되죠. 두 개의 애니메이션이 다 만들어지고 나면 애니메이터가 지금 두 개가 만들어져 있을 텐데 이걸 하나로 합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윈도우 창에 보시면 애니메이션 카테고리 안에 애니메이터라고 하는 창을 새로 띄울 수가 있는데 애니메이터 창도 마찬가지로 이름을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를 해보시면 여기저기 옮길 수가 있고 시내 오른편에 탭으로 두시는 게 제일 사용하기가 수월할 거예요. 애니메이터 파일을 클릭할 때마다 해당 애니메이터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애니메이터 창에 표시되게 됩니다. 우리는 두 애니메이션을 하나의 애니메이터에 묶어서 표현할 거기 때문에 애니메이터 중에 하나는 헷갈리지 않도록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터가 하나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애니메이터 창을 보시면은 애니 스테이트, 엔트리, 엑시트 이렇게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안에 우리가 만들었던 애니메이션을 차례대로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아우트로 애니메이션을 잡아 끌어서 애니메이터 안에 집어 넣으시면 보시는 것처럼 애니메이션이 애니메이터 안에 표시가 되는데
인트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메이크 트랜지션 아우트로로 연결해 주시고, 아우트로 쪽에서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이크 트랜지션 인트로로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엔트리에서 시작할 때 애니메이션이 인트로를 거쳐서 아우트로 애니메이션, 인트로 애니메이션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애니메이션을 출력하도록 되고요. 그룹 1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애니메이터 보시면 컨트롤러를 집어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다가 그룹 1을 옮겨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룹 1이라는 이름의 애니메이터 안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두 개의 애니메이션, 인트로와 아우트로를 번갈아 가면서 화면에 표시를 하겠죠.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1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생 버튼 눌러보시면 우리가 만들었던 것처럼 인트로 재생 한번, 다음에 아우트로 재생 한번 계속 트랜지션을 타고 번갈아 가면서 재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트랜지션 쪽에 아무런 제재가 없기 때문에 프리패스인 것처럼 계속 통과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파라미터와 컨디션을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애니메이터 창에 보시면은 레이어스 옆에 파라미터스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선택을 해보시면 리스트 is empty, 파라미터가 없습니다 라는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 인티저 타입의 파라미터를 하나 추가를 해볼게요. 파라미터의 이름은 모션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기본값은 0인체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미터는 변수로서 어떤 상태를 기록하거나 상태를 파악할 때 활용이 돼요. 파라미터를 만들었으면 인트로와 아우트로 사이에 있는 트랜지션을 선택하시고, 트랜지션이 하늘색이 되었을 때 인스펙터 창 보시면은 컨디션즈라고 해서 리스트 is empty, 컨디션이 없습니다 라는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새 컨디션 하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컨디션에 보면 우리가 만들었던 모션이라는 파라미터가 이미 있죠. 모션이라는 파라미터가 equals 같을 때 숫자 1과 라고 해서 모션이라는 파라미터가 1과 같을 때 이 트랜지션을 통과시켜 주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모션이 1과 같지 않다면 이 트랜지션을 통과를 못하게 되겠죠. 반대 부분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아우트로 쪽에서 인트로로 넘어오는 부분도 컨디션 리스트 is empty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보시면 모션 equals to 라고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컨디션이 없기 때문에 조건 없이 애니메이션이 끝나면 마음대로 넘어 다닐 수 있는 구간이었는데, 이 부분에 컨디션을 추가해서 애니메이션이 끝나더라도 넘어 다니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러서 확인을 해보면 트랜지션을 통과하지 못하고 계속 한 애니메이션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부분에서 모션을 1로 수정을 하면 트랜지션 컨디션에 부합하기 때문에 트랜지션을 통과해서 아우트로를 또 재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보시면 모션이 2일 때 인트로로 넘겨준다고 했는데 모션이 1이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오지 못하는 모습 볼 수 있죠. 만약에 모션이 2였다면 아우트로 쪽에서 인트로로 다시 넘어올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어할 때는 이 모션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의 숫자를 우리가 임의적으로 변경해서 트랜지션에 가로막히도록 혹은 통과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애니메이션이 한번 재생된 이후에 계속 반복 재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막아보도록 할게요. 인트로 애니메이션을 선택한 상태에서 인스펙터 창 보시면은 루프 타임이라고 해서 반복 재생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체크를 해제해서 반복 재생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아우트로도 마찬가지로 루프 타임에 체크를 해제해서 반복 재생을 비활성화 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트랜지션 쪽에서도 하나 옵션을 조정할 게 있는데 헬스 엑시트 타임이라고 해서 애니메이션이 다 끝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컨디션에 부합하더라도 트랜지션을 실행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옵션이 있어요. 만약에 애니메이션이 길어지게 될 경우에는 애니메이션을 다 볼 때까지 트랜지션을 수행하지 않아서 마치 버튼을 누르거나 했을 때 바로바로 반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헬스 엑시트 타임을 제거하고 나면 설령 애니메이션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트랜지션을 수행하도록 변경됩니다. 마찬가지로 아우트로에서 인트로로 넘어오는 트랜지션에도 헬스 엑시트 타임이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체크를 해제해서 비활성화 시켜주시고요. 애니메이션의 구조는 완료되었으니 이제 제어하는 버튼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씬에 버튼 역할을 할 그림을 한 장 먼저 올려줍니다. 크기가 잘 안 맞는 경우에는 스케일 변환을 해서 크기를 맞춰주시고요. 처음 만든 버튼은 움직일 수 있는 능력과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마우스에 눌릴 수 있는 능력이나 마우스를 눌렸을 때 행동할 수 있는 방식 같은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Add 컴포넌트를 눌러서 제일 먼저 마우스와 부딪힐 수 있는 능력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Add 컴포넌트 눌러보시면 피직스 2D라고 있고요. 박스 컬라이더라고 해서 컬라이더류가 마우스랑 부딪힐 수 있는 충돌체의 역할을 해줘요. 박스 컬라이더를 추가하고 나면은 앞으로는 이 버튼이 마우스에 눌리거나 마우스에 닿았거나 할 때마다 박스 컬라이더를 통해서 눌렸다, 닿았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프로젝트 크리에이트 폴더 눌러서 새 폴더를 만드시고 스크립트라는 폴더를 만들어 볼게요. 폴더를 열고 들어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크리에이트, C# 스크립트를 눌러서 새 C# 스크립트를 만듭니다. 스크립트 이름은 애니메이션 버튼이라고 이름을 지어 볼게요. C# 스크립트가 만들어지면 더블 클릭해서 편집할 수 있는 창을 열어보시고요. 이 안에 먼저 기본적인 내용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어려운 내용을 시도를 하면 한 번에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단계씩 넘어가도록 하죠. void on mouse down 마우스가 눌렸을 때 디버그 창에 기록을 남기는데 버튼 눌림이라고 기록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이 완료되면 해당 기능을 이 버튼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버튼에다가 전달을 해줘야 되겠죠. Add 컴포넌트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방금 작성한 기능을 이 버튼이 행동할 수 있도록 버튼에다가 끌어다 놓아서 전달을 해줍니다. 재생 버튼을 눌러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재생 버튼을 누르고 콘솔 창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버튼을 클릭을 하면 버튼 눌림이라고 글이 나올 겁니다. 버튼을 눌렀을 때 애니메이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가 설정했던 파라미터인 모션을 숫자 1이나 2로 변경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 버튼이 그룹 1 안에 들어있는 이 애니메이터를 모르는 상태예요. 전혀 다른 공간에 있는 두 객체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존재 자체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해줘야 하는데 제일 먼저는 애니메이션 버튼이라고 하는 이 새 C# 스크립트 내에 퍼블릭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애니메이터 라고 하는
변수를 추가를 해줄게요. 변수의 이름은 myAnimator 라고 이름을 새로 지어봤습니다. 이 부분을 변수의 선언이라고 불러요. 변수를 새롭게 선언함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이름의 변수를 사용하겠다. 이 변수는 이런 형식의 변수다. 그리고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변수다 라고 하는 것들을 소개해 주는 겁니다. 퍼블릭 형태로 이런 식으로 변수를 선언하고 나면 유니티 창에 가보시면은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 반영되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려요. 애니메이션 버튼에 원래는 이런 파라미터가 없었는데 myAnimator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방금 작성한 퍼블릭 형태의 myAnimator가 유니티 쪽에 반영이 된 거죠. 새로 만든 변수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객체가 없습니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그룹 1에 있는 애니메이터를 지칭해 주기 위해서 버튼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myAnimator의 이 빈 공간에 그룹 1을 끌어다가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전까지는 myAnimator라는 이름만 있을 뿐 어떤 객체를 지칭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끌어다 줌으로 해서 이 그룹 1 안에 붙어있는 이 애니메이터가 myAnimator다 라는 식으로 연결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 myAnimator 쪽 안에 들어있는 모션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우리가 C# 스크립트를 통해서 1과 2로 변경해주면 되겠죠. 스크립트에 해당 내용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눌림이라고 말한 이후에 myAnimator에 인티저로 등록되어 있는 파라미터를 변경해 줄 텐데, 이때 사용하는 함수명은 setInteger 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인티저 중에 motion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인티저의 숫자를 1로 변경한다 라는 식으로 작성을 해볼게요. 해당 내용을 저장을 하시고 유니티 페이지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른 이후에 콘솔 창을 열어 두시고 보시면은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처음 세팅해 놓은 대로 인트로를 한번 재생한 다음 트랜지션에 명시되어 있는 컨디션을 만족하지 못하고 트랜지션을 통과하지 못한 상태로 걸려 있습니다. 아까는 모션에다가 직접 숫자를 입력을 해서 이를 통과하도록 했는데, 버튼을 눌러서 숫자가 제대로 변하는지 그리고 트랜지션을 통과하는지 보도록 하죠. 버튼을 누르게 되면 버튼 눌림이라고 출력을 하고 애니메이터의 모션이라는 인티저 파라미터를 1로 변경해라 라는 식으로 C# 스크립트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트랜지션에 명시되어 있는 모션이 1일 경우에 통과한다 라고 하는 컨디션, 조건을 만족해서 인트로에 붙잡혀 있던 애니메이션이 아우트로까지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애니메이션을 트랜지션으로 막은 다음에 버튼을 눌렀을 때 파라미터를 수정해서 컨디션을 만족하는 방식으로 애니메이션을 제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버튼 하나를 더 만들면 이제 아우트로에서 인트로로 넘어오는 기능까지 완성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인티저를 숫자 1로 한정하고 있죠. 이 숫자는 상수라고 하는데 항상 똑같은 고정되어 있는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애니메이션 버튼이라는 기능으로는 모션을 1로 밖에 변경할 수 없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모션을 2로 바꾸는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C# 스크립트가 하나 더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변수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을 해서 C# 스크립트를 2개 사용하지 않고서도 2가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퍼블릭,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변수 중에 인티저 타입의 변수, 타겟 모션이라고 새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를 새로 만들자마자 는 기호를 입력하고 값을 하나 입력해주면 초기화라고 하는 부분을 수행을 할 수가 있는데, 앞서 작성한 myAnimator 같은 경우에는 초기화가 없는 형태의 변수 선언 방식이고요. 타겟 모션은 변수를 선언하자마자 0으로 초기화해줘서 오류 같은 것들을 미리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타겟 모션이라는 이름의 인티저 변수를 새로 선언을 했고요. 1 대신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게 나중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타겟 모션을 퍼블릭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아까 myAnimator가 유니티 창에서 보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버튼을 선택한 다음에 인스펙터 창 보시면은 애니메이션 버튼의 파라미터로 타겟 모션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1을 입력을 해볼게요. 완료가 되고 나면 버튼을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C, 카피, 컨트롤 V 붙여넣기 한 다음에 옆으로 당겨서 같은 모양의 버튼을 두 개로 늘려주고요. 두 번째 버튼은 타겟 모션을 숫자 2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첫 번째 버튼은 타겟 모션이라는 숫자가 1, 두 번째 버튼은 타겟 모션이라는 숫자가 2가 되죠. 그리고 여기서 입력한 타겟 모션이라고 하는 1과 2는 아까 작성한 C# 스크립트에 의해서 모션에 전달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버튼은 1이라는 숫자가 모션에 전달되고 두 번째 버튼은 2라는 숫자가 모션에 전달돼서 각각 다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되고요. 재생 버튼을 눌러서 확인을 해볼게요. 처음에는 인트로에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첫 번째 버튼을 누르면 타겟 모션 1에 의해서 애니메이터의 파라미터인 모션이 1로 변경되겠죠. 그러면 트랜지션을 통과해서 아우트로를 재생하게끔 되고요. 두 번째 버튼을 누르면 모션이 2가 돼서 아우트로의 트랜지션을 통과해서 인트로를 재생하도록 됩니다. 그래서 버튼 기능을 보시면 각각의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인트로를 재생했다가 아우트로를 재생했다가 하도록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오브젝트들을 배치하고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파라미터 설정, 트랜지션의 컨디션 설정, 그 다음에 C# 스크립트로 컨디션 제어하는 부분까지 알아보았습니다.